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낸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조용합니까? 일단 중요한 오늘이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날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날이지만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북한 행태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자체가 그것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다홍치마라고 그러면은 의미 있는 날을 택하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그냥 무조건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발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술 준비가 아직 덜 끝났거나 진전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조금 미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반도 전 해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연합 훈련 핵 추진 항공모함도 네. 출동해 있고요.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죠. 지금 그 미국 조야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선제 공격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우리 국방부에서도 일단 우리가 자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정황들이 북한으로서도 일단 뭐 불편한 정책 결정하기 불편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대규모 군사 훈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네. 중요한 그 군사적인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이 특수전을 침투해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도 하나 일부 준비하고 있고 예. 대잠 훈련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밀 타격을 해서 그 지휘부와 미사일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훈련 이 세 가지가 다 묶어서 종합 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에 네. 대한 도발에 대해서 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동해, 남해, 서해 이번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서해, 남해는 했었는데 동해까지 이번에 다 포함돼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일하게 전역을 걸쳐서 하는 것은 유일하고 그만큼 한국과 미국이 현재 상황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건 아니면 기술 개발이 완전히 덜 끝나서건 지금 오늘은 만약에 도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5차, 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거의 준비는 다 끝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는 핵실험 문제인데 핵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갱도 자체가 하나도 안 쓴 3번 갱도도 있고 또 지난번에 9월에 발사할 때 썼던 갱도에도 아직도 이렇게 가림막을 치우지 않고 있고 네. 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핵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는 뭐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 예상돼 왔던 것이고 또 하나 동창리에서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네,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아직까지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은이 이제 그걸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네. 또 하나가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 지난해 10월 10일 날 당 창건 70주년 때 그냥 이렇게 모형만 보여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KN 8하고 KN 14인데요. KN14인데 그 장거리 ICBM급이거든요. 그걸 아직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발사할 수 있다. 세 가지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게 동창리에서 하는 거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네, 그렇습니다. ICBM을. 네.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요. 5차 핵실험을 9월 달에 했는데 지금 6차 핵실험을 하면은 그건 또 뭐냐? 일반 시청자들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핵실험을 왜 2달 만에 그럼 뭐 또 할 수 있는 거냐? 1달 만에 또는 2달 만에?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걸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할 때 이제 규격화를 끝내놓고 표준화, 경량화를 끝냈다고 이야기를 본인이 뭐 진위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핵폭탄의 거의 완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완제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그걸 탑재해서 쏘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이제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핵 모의탄이라도 실어서 그걸 해서 장거리로 쏘아 올리는 실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북한이 ICBM급을 미사일 발사 실험 징후가 있거나 발사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6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그동안 뭐 3년 주기로 했었던 핵실험이 이번에 4차, 5차 사이는 훨씬 더 짧아졌고 이번에 또 한 달 만에 한다면은 그만큼 더 급속하게 개발이 돼서 이제는 뭐 완제품에서
핵폭탄 가깝게도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두 가지일 겁니다. 기술적인 진전이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정치적으로 어쨌든 북한이 핵 무력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요구를 미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단은 미국의 대선 정국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예. 아마 북한으로서 다 끝낸 노려는 지금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신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핵을 가진 국가로서 그 정치 조직으로서 예.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그때 속도를 보다 더 빨리 내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가 앞으로 4년 뒤 2020년쯤 되면은 북한 핵무기가 5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쏘아 올릴 수 있는 ICBM도 실전 배치가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놨단 말입니다. 네. 미국이 과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지금 정부건 아니면 차기 행정부건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차기 정부의 문제가 되겠죠. 일단 랜드 연구소도 차기 정치 지지자들을 위한 이제 그 조언이라고 해서 내는 보고서였기 때문에 랜드 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조금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브루킹스 연구소보다는 약간 조금 리버럴합니다. 진보 쪽이군요. 이제 브루킹스가 조금 더 보수적이다 그러면 랜드는 조금 리버럴한 그런 진보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엄격하게 이야기한 것에 저는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차기 정부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미국 지금 대통령 되려고 두 분은 엄격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랜드 연구소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될 두 사람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뭐 말하자면 민주당 계열 쪽의 그 싱크탱크에서 그걸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려되는 건 미국 조야에서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이 통상 6개월 정도 이상의 이 기간을 검토 기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2월에 출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꽤 오랜 시간을 지금 뭐 6개월 되면 상반기가 다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을 공백 기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 마찬가지 그런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정책 결정을 하고 미국 북한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를 취할 것인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다 더 좀 경각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그 서맨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 올 때부터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유엔 대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지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 국무부에서 오지만 유엔 대사가 이렇게 오는 것이 별 특별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우선 뭐 고민스러운 것 중에 일본도 들려서 이렇게 왔는데요. 예, 네. 와서 이제 일단은 그 대북 유엔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청취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고민과 가장 많은 어떤 정책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는요. 거기에 대한 보다도 좀 밀접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 예. 또 한자는 이제 판문점을 갔지 않습니까? 판문점 갔다는 것은 그 서면서 파월하면서 저 대사는 그냥 단순한 유엔 대사가 아니라 또 오바마 핵심 참모 외교안보 참모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 NSC 멤버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저기 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국에 대해서도 이번에 좌시할 수 없는 상임을 좀 엄격하게 깨달아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맨스 파워가 단순한 한 대사가 아니라 오바마의 핵심적인 측근이라는 면에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미 간의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서 오고 가는 그 양상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내밀한 논의가 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관측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럴 겁니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미국과 우리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특히나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정치적인 대선 전국 우리나라도 내년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전국이 빨려 들어가기 전에 미리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들을 미리 세팅을 해서 최소한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미 두 나라가 중국을 잘 설득하면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 랜더 연구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마이클 멀런이 그 외교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그렇고요. 거기에도 보면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국의 개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부재입니다. 예. 마이클 멀린의 그 말은 전 무슨 말이냐? 합참의장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엄중한 그 첫 번째 지금 이대로 두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좌시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정제고 예. 이런 상황을 그러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매우 심각한 국가 이익의 손해가 되니 여기에 좌시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 중국도 그냥 강군에 불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이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그야말로 성제 공격 피치 못하게 미국민이 안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연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중국이 나서서 북한과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일단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입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한반도 해역에서 연합훈련하고 있는 미국의 핵 항모 레이건호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레이건호는 제일 크죠. 길이가 330m 되고요. 축구장 한 3배 크기가 정도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큰 항모인데 이것이 작전 반경이 한 1,000km 됩니다. 이것이 오면은 사실 중국도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6,000명이 타는군요. 네, 이게 하면 1,000km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도 작전 지역을 지금 남해에 두고 있습니다. 예. 서해 쪽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해를 두고 나면 이제 중국을까지 이제 훑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엔 남쪽에 남해만 두게 되는데 예. 뭐 이거는 중국에 대한 경고이면서 중국에 대한 배려이기도 한 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두고 항모를 통해서 전 이제 서해와 남해를 다 컨트롤하게 되는 예. 그런 것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속에 있는 뭐 80여 대 전투기가 다 실려 있으니까는요. 핵하고 합쳐서 예. 대단한 군사 기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10월 10일이라고 했지만 뭐 그 전후라는 것이고 북한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날 할 가능성보다는 뭐 조금 늦춰서 성동격서식으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